자, 지금부터 실습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고 크롬으로 열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파리로 열려서 복사를 하고, 여러분들 그냥 바로 윈도우로 들어가시면 돼요. 윈도우가 아니라 크롬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지금 아이패드이다 보니 저는 있는 걸 쭉 닫고 복사한 링크 누르기. 자, 이제 첫 번째 실험인데요. 뉴럴 네트워크 한층 퍼셉트론이고요. SGD라고 불리워지는 여러분들의 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저를 이용해서 손글씨 분류기를 교수님이랑 지금 해볼 겁니다. 손글씨 분류기는 분류 문제를 푸는 거고요. 데이터셋을 불러오기 위해서 토치 비전이라고 하는 걸 사용한다고 했었어요. 자, 먼저 여러분이 오늘부터는요, CPU가 아닌 GPU를 사용을 할 거예요. 딥러닝의 발전, 머신러닝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던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데이터를 많이 모을 수 있었다고 하는 점, 빅데이터. 그리고 두 번째가 GPU의 발전으로 빠른 연산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드랍아웃, 백프로파게이션, 기타 등등의 방법론에 의해서 바틀렉, 장벽에 부딪혔던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었다. 즉, 두 번째가 그래픽카드, 여러분들 게임할 때 사용하는 고가의 그래픽카드인데요. 그 그래픽카드는 연산용으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복잡한 매트릭스 연산을 할 때도 많이 사용이 되고, 결국 우리는 뉴럴 네트워크의 그 연산, 그래픽카드의 연산 능력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CPU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랑 GPU를 설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랑 학습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설정하는 방법은 여러분 아마 여기 도구 설정 들어가시면 여기는 테마에 대한 설정만 있네요. 이게 지금 교수님 보던 거랑 달라져서 런타임 여기 있네요. 런타임 유형 변경. 런타임 유형 변경에 하드웨어 가속기가 넌 하면 CPU를 쓰겠다는 거고요. GPU를 설정하면 GPU를 쓰겠다는 거고요. TPU는 뭐냐면 구글에서 만든 GPU예요. 그래서 전용 그 GPU 대신 TPU를 쓰게 될 경우에 약간 프로그램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GPU 설정하시고 저장 누르시면 지금부터 콜앱에서 제공하는 GPU를 사용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 버튼 눌렀더니 지금 연결 중이라고 뜨고 여러분에게 사용할 GPU를 할당하고 있어요. 자, 보이세요? 지금 파이썬 3 구글 컴퓨트 엔진 백엔드에 연결됨에 GPU라고 떴죠. 그래서 램은 12.72기가 중에 0.84기가를 썼다고 나오네요. 여기서의 이 램이 실제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GPU 메모리에 해당한다라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교수님이 이 짜놓은 코드를 같이 먼저 리뷰를 한 다음에 같이 실행을 해볼게요. 인푸트 토치는 토치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기 위해서 사용을 한 거고요. 토치 비전.데이터셋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as 데이터로 지금부터 명명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거죠. 토치 비전 라이브러리는 뭐였죠? 네, 유명한 데이터셋 혹은 모델 아키텍처, 그리고 이미지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때 사용하는, 즉 전처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상을 회전시킨다거나 영상을 자른다거나 하는 여러분 그 영상 편집 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기능을 하는 거를 제공을 해요. 자, 토치 비전의 데이터셋은 데이터로,
토치 비전의 트랜스폼이라고 불리워지는 라이브러리는 트랜스폼으로 지금부터 사용하겠다. 그리고 임포트 랜덤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숫자 랜덤하게 발생시켜야 되는 경우에 사용을 한다는 거죠. 여기 디바이스의 CUDA라고 설정을 했어요. 이 뜻은 내가 지금부터 GPU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토치.CUDA가 is available 하니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뭐냐면 GPU가 지금 내 시스템에 없으면 나는 CPU를 쓰겠다 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즉 디바이스를 CUDA로 설정한 거냐 CPU로 설정한 거냐에 대한 문장을 저렇게 쓴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디바이스를 뭐 아무런 명시를 하지 않으면 그냥 디폴트가 CPU고요. 그냥 만약에 난 당연히 GPU가 있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런 문장 쓰지 말고 디바이스에 그냥 CUDA를 때려 넣으면 됩니다. 자, 랜덤 시드라고 하는 건 뭐였죠? 우리가 실제로 난수 생성을 할 때 그 난수 생성의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을 픽스 시키는 거예요. 고정시켜서 매번 발생하는 난수가 똑같이 발생하도록 설정하고 싶다면 시드를 고정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랜덤 시드 777로 고정시키고 토치의 매뉴얼 시드도 고정시키고 그리고 쿠다의 매뉴얼 시드도 고정시켰어요. 쿠다는 지금부터 그냥 GPU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총 3가지의 랜덤 시드를 고정한 거예요. 파이썬의 랜덤 시드, 그리고 토치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랜덤 시드, 그리고 GPU에 관련되어 있는 랜덤 시드. 이렇게 하면 여러분과 교수님의 결과값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교수님은 실험을 반복할 때마다 동일한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러닝 레이트는 뭐였죠? 그렇죠? 학습할 때 그 사용하는 옵티마이저가 얼마만큼 이동할 건지에 대한 갱신 스텝을 결정짓는 값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트레이닝 에포크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같은 모의고사를 몇 회 풀 거냐라고 했잖아요. 즉 학습 데이터 6만 개가 있다면 엠니스트가 6만 개니까 6만 개가 있다면 그 6만 개를 15번 보겠다라는 소리예요. 배치 사이즈는 뭐였죠? 문제가 총 100문제가 있을 때 100문제를 한 번에 다 풀고 나서 정답을 맞춰볼 거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10문제 풀고 10문제 정답 맞출 거냐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교수님은 지금 배치 사이즈를 100이라고 설정했으니까 6만 개의 학습 데이터 중에 100개 풀고 정답 확인하고 100개 풀고 정답 확인하고 하는 방법을 취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해야 하잖아요. 학습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불러와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그냥 CSV 파일에서 그 엑셀과 같은 파일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었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로드해가지고 판다스로 로드해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물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제공되어도 좋아요. 그렇게 제공할 수도 있죠. 근데 파이토치에서 이미 영상,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데이터셋들은 쓰기 쉽도록 가공을 해서 주니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사용을 하는 겁니다. 트레인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서 data.mlist를 호출했어요. data.mlist 그리고 여기 루트라는 게 있죠. 이 루트는 바로 내 데이터를 받아서 어디에 저장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트레인 데이터를 받을 거면 트레인의 true라고 설정을 하면 되고요. 트랜스폼은 to tensor로 데이터를 달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운로드에 true가 되어 있으면 데이터셋이 만약 없으면 다운로드 받아달라라는 내용에 해당이 되고요. 차이는 테스트 데이터를 설정할 거면 트레인에 false를 설정하시면 돼요. 즉 테스트 데이터를 나한테 달라라는 의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한번 실행해 볼게요. 버튼 누르면 실행되는 건 다 아실 거고 지금 아이패드로 실행하고 있다 보니까 자꾸 키보드가 떠요. 여러분
자, 어때요? 데이터셋을 교수님의 콜앱 디스크에 다운로드 받고 압축을 풀고 있죠. 자, 그리고 데이터 로더라는 걸 통해서 지금 살펴볼게요. 이게 토치의 유틸에 저장되어 있는 건데요. 데이터 로더는 내가 데이터셋은 그러니까 엠리스트 트레인을 사용할 거야. 그리고 배치 사이즈를 100으로 설정할 거야. 그리고 셔플도 추루라고 해줘. 그리고 드랍 아웃의 설정은 다음과 같아 라는 얘긴데 좀 해설을 해줄게요. 배치 사이즈는 뭐였어요? 우리가 6만 개의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100개씩 끊고 싶다는 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를 잘라줘요. 이 데이터 로더라고 하는 유틸리티가 바로 우리에게 데이터를 줄 때 이쁘게 100개씩 잘라서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셔플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가 분명히 이제 쭉 저장이 되어 있을 때 0번부터 뭐 6만 번까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섞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데이터를 섞지 않고 학습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한쪽에 예를 들어 순차적으로 10개의 클래스가 00000000 1111111 222 이렇게 들어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100개씩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끊게 되면 앞에 데이터는 다 0, 뒤 데이터에는 다 1, 그 다음 데이터는 다 2 이런 식으로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학습 방법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막 섞어요. 우리 마치 그 MT 가서 놀 때 포카 게임 칠 때에도 포카 게임 같은 거 할 때에도 포카 섞잖아요. 카드 섞는 것처럼 여러분 학습 데이터를 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드랍 라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배치를 나누다 보면 100개의 데이터를 10개의 배치로 나누면 모든 하나의 배치에 10개씩 데이터가 들어가지만 우리 데이터가 105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10개씩 배치 사이즈를 설정했을 경우 맨 마지막 데이터는 5개밖에 안 남죠. 그러니까 10개가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맨 마지막 그 짝이 안 맞는 데이터를 버릴 것이냐 그냥 그것도 학습시킬 것이냐에 대한 여부를 교수님 자꾸 아까 라스트를 드랍아웃이라고 설명했던 것 같은데 그건 잘못된 거고 그 맨 마지막 배치를 버릴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걸로 지금 설정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토치 유틸 데이터 로더 사용법은 그렇게 됩니다. 역시 이것도 사용법이 궁금하면 여러분 바로 구글링해서 매뉴얼을 들어간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 모델을 정의해 봅시다. 이 첫 번째 문제는 레이어 하나짜리라 그랬죠? 레이어가 하나짜리니까 어떻게 정의하면 돼요? 입력 그대로 받아서 출력 맞춰주면 되죠? 이게 입력은 하나의 데이터가 784 디멘전짜리 데이터였고 출력은 10개의 클래스로 답을 뱉으면 되겠죠. 즉, 그 뒤에 있는 10개의 클래스는 뭐였어요? 우리가 원핫 인코딩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입력을 784로 받아서 10개로 내주는데 얘는 784, 얘는 10개예요. 10개는 어떤 의미냐? 0, 1, 2, 3, 4, 5, 6, 7, 8, 9 쩍쩍쩍쩍쩍 그냥 각각의 클래스 1 확률을 나타내는 거예요. 0번일 클래스 1 확률 뭐 0.0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장 확률이 높은 7번 즉 우리의 숫자 데이터가 7인 거겠죠? 아니네요. 8이네요, 여러분. 0번부터 인덱스니까요. 8이겠죠? 이렇게 나타나기 위해서 10개를 출력으로 뱉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리니어에 대한 입력은 784개, 그리고 출력은 10개, 바이어스도 역시 우리 학습할 거니까 true로 해놨네요. 그 다음 요 리니어에 대한 교수님이 요 앞에 지금 이렇게 매뉴얼을 그림으로 캡처해서 넣어놔 봤어요. 실제로 파라미터는 3개죠. in features, out features, bias. bias는 안 쓰면 디폴트가 true라는 의미예요. 여기 true라고 써있죠. 파라미터 in features는 size of each input sample이라고 되어 있고, output features는 size of each output sample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 매뉴얼을 보시면 실제 파라미터가 갖는 의미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리니어라고 하는 신경망 초기화가 필요하겠죠? 어떻게 초기화한다? 이렇게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지금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nn.init.normal 이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리니어의 웨이트를 초기화 해달라고 이렇게 써놨네요. 그리고 나서 모델을 쌓아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 하나니까 nn.sequential에다가 리니어라고 하나만 담으면 되죠. 만약에 리니어를 여러 개 담고 싶으면 리니어 1, 2, 3, 4 한 다음에 쭉 눌렀으면 돼요. 오늘 그거 배울 거예요. 자, 뒤에 있는 to device는 뭐냐? 만약에 저 to device를 하지 않으면 디폴트는 CPU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GPU로 보내고 싶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은 결국에는 to GPU라는 거랑 같아요. 내가 CUDA라고 설정을 해가지고 요 CUDA가 지금 디바이스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GPU를 사용하겠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모델을 GPU에 태운 거예요. GPU 메모리에 저장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로스 설정하고 옵티마이저 설정하죠. 로스는 크로스 엔트로피고 옵티마이저는 SGD, 여러분 눈에 익숙한 SGD를 태웠습니다. 내가 SGD의 첫 번째 파라미터는 어떤 파라미터를 학습할지에 대한 걸 설정한 거고, 뒤에 러닝 레이트는 학습을 할 때 사용할 러닝 레이트를 지금 입력으로 넣어줬어요. 역시나 로스는 to device에 GPU로 태워줘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실행을 해볼게요. 앞에 했고 슉. 그리고 이제 이렇게까지 하고 나면 모델 학습을 위한 준비가 다 끝났죠. 환경 설정했고요. 모델 정의했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정의한 모델은 어때요? 리니어 딱 하나였어요. 즉 리그레션 유닛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뒤에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겠다고 지금 요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고요. 요 부분에서 실제 요 블락, 지금 눈에 보고 계신 블락에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자, 토탈 배치는 데이터 로더로부터 길이를 가져오면 돼요. 토탈 배치가 뭘까요? 전체 데이터가 6만 개, 배치 사이즈 100. 그러면 미니 배치의 크기는 몇 개? 600개. 네, 그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인 에포크는 우리 학습할 때 아까 에포크 15번 설정했으니까 포문을 15번 돌겠다는 뜻이고, 밑에 포문에서는 뭐죠? 데이터 로더 안에 지금 100개의 미니 배치 크기로 600개의 데이터 덩어리가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X, Y에다가. 자, 6만 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6만 개의 데이터가 얘는 100개씩 총 600개 100개 곱하기 784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총 600개.
그러면 100 곱하기 600 곱하기 784잖아요. 이 784는 계속 그 데이터의 크기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요 지금 6만 개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를 교수님 얘기를 한 거고, 요 덩어리가 데이터 로드에 의해서 잘려져 있는 거예요. 자, 계속 그 x는 784, y는 그 데이터 각각에 대한 레이블을 써 있는 거고요. x와 y를 가공을 좀 해요. 일단 GPU에 태워야 됩니다. 왜냐면 모델을 GPU에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델에 입력 데이터를 그리고 출력 데이터를 줄 거 다 GPU 위에다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2디바이스 써여 있는 거 보이시죠? 자, X 뷰를 냈어요. 뷰라고 하는 거는 리쉐입이랑 거의 유사한 개념인데요. 데이터를 가공을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이게 잠깐만요, 여러분. 왜 여기 1000에 1에 28 by 28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 저게 아마 교수님 생각에는 배치 사이즈가 1000일 때 저렇게 된다라는 것 같은데, 코멘트가 잘못 쓰여 있는 것 같아요. 100 곱하기 1 곱하기 28 by 28이에요, 여러분. 즉, 앞에가 미니 배치 사이즈 총 그 데이터 끊어놓은 덩어리의 크기고요. 뒤에 있는 게 28 곱하기 28로 되어 있어요, 지금. 데이터가. 왜 28 by 28이냐면, 여러분, 이게 영상 데이터였잖아요. 그거를 지금 1D로 눌러 써야 돼요. 다시. 무슨 소리냐? 데이터가 여기 있다.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어 있다고요? 요렇게요, 여러분. 이거 784 무시하고 이렇게 저장되어 있어요. 이렇게 28 by 28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2D 데이터를 이렇게 1D 데이터로 눌러 쓰기 위해서 28 by 28로 변경을 해야 돼요. 그 부분이 지금 x.view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저렇게 하면 784차원의 데이터가 나오고요. 자, 그 밑에는 이제 여러분이 익숙한 거예요. 옵티마이저 제로 그레드 하면 그레디언트 초기화하고, 하이퍼세시스에는 모델의 x 데이터를 넣어요. 즉, 우리 모델에 x를 넣으면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 값은 뭐예요? 그렇죠? 프리딕된 y, 즉 예측된 결과. 그래서 로스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예측된 결과 y 값과 진짜 정답 y를 줘서 에러를 계산하게 되고, 그 에러를 가지고서 뉴럴 네트워크 백프로파게이션을 함으로써 이렇게 옵티마이저 스텝하면 w와 b가 업데이트 되죠. 이 과정을 이렇게 언제까지 한다? 요 포문 밑에가 데이터를 한 번 볼 때, 즉 6만 개의 데이터를 한 번 전체 다 볼 때까지 반복. 그리고 요 에포크는 그 6만 개의 데이터를 반복해서 15번 보는 걸 반복. 그렇게 해서 학습을 총 돌고 나니까 이렇게 에포크 한 번 돌고 나서 코스트 출력해보고, 에포크 2번 돌고 코스트 출력해보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죠? 자, 클릭. 하면 다시 학습을 돌고 있고, 코스트는 에러에 해당하니까 학습을 진행할수록 에러 값은 점점 줄어들 거예요. 기다려 볼게요, 여러분. 나중에 CPU로 한번 돌려보세요. 그럼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린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데이터 양도 적고 크기도 작은데 디멘전도 훨씬 늘어나고 데이터 수도 훨씬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이제 GPU가 아닌 CPU로는 거의 학습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HDD이기 때문에 성능이 매우 낮을 겁니다. 여러분 아까 앞에 테이블에서 보여줬었죠? 여기서 봤어요, 여러분. 짠, 여기서. 여기 밑에. 자, 다 돌았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이 밑을 볼게요. 요 지금 눈에 보고 계시는 모듈이 실제 이제 학습된 모델을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서 성능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는 과정이에요. with 토치 노 그라드가 이 테스트 모드로 테스트 페이지, 즉 더 이상 학습 말고 모델 테스트를 한번 할 테니까 그레디언트와는 관련이 없는 작업으로 간주해라 라는 의미로 쓰시고, 밑에는 X 테스트와 Y 테스트, 즉 테스트를 위한 데이터를 준비하는 코드죠. 근데 마찬가지로 테스트 데이터도 28x28 2D 데이터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한다? 784짜리로 2D를 1D로 컨버팅 하기 위해서 view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한다. 그리고 float는 CPU로 내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걔를 to device에서 CUDA로, 즉 GPU로 올리죠. 우리 모델이 GPU에 있으니까 데이터를 지금 요 float은 CPU 내리는 기능도 갖고는 있지만 여기서는 아마 타입캐스팅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밑에 Y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to device GPU로 역시 설정되어 있으니까 X 테스트, Y 테스트 둘 다 GPU에 데이터 올리고, X 테스트를 모델에 태워서 predict 결과값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결과값은 요 predict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원핫 인코딩으로 결과를 뱉었죠? 10개로. 그러니까 그 중에 argmax를 통해서 결과를 가져와야 돼요. 왜냐면 Y 테스트 결과값이 0에서 9까지 레이블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델에 태운 결과는 10개의 벡터에 각각의 확률값이 들어있으니까 그 값이랑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프리딕션의 가장 큰 값을 가져와서 그게 실제 GT랑 비교한 다음 몇 개를 맞췄는지 지금 correct 언더바 prediction에 담았어요. 그럼 바로 그게 뭐죠? 그렇죠. accuracy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 accuracy를 측정을 해보니 짠! 0.421399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테이블에 정리해놨던 것처럼 지금 42% 정도 손글씨를 보여주니까 맞추더라. 실제로 그냥 그림 하나 레이블 8번을 가져와서 프리 7번이라고 지금 예측을 했대요. 이거는 뭐 랜덤 테스트를 하는 방법이고요. 관심 있는 친구들만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아까 데이터 있죠. 여러분이 사용하는 데이터를 784디멘전을 28x28로 바꾼 다음에 눈으로 한번 뿌려봤어요. 진짜 8이네요, 여러분. 여기 보면 레이블 8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7로 인식을 했대요. 잘못 인식을 한 것 같네요.